책 읽어주는 남자 신동아 소장입니다. 오늘 5번째 강의, 우리 아이에게 무기력함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 한번 낱낱이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무기력함이 뭘까요?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강의 때도 수시로 얘기했죠. 기억하십니까? 무기력의 반대말은 뭐죠? 자기주도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기주도력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 아이였습니까? 고민하는 아이였어요. 무언가를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좋아하는 거, 잘하고 싶어 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자, 고민 후에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했습니까? 연구, 탐구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 연구와 탐구라고 하는 것은 독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팩트 체크하는 그 역할,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각종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죠. 체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한다, 관심 있어 한다, 그것을 고민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 책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이것을 바로 연구, 탐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 탐구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실천, 실행,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죠. 이 실천과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무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연구와 탐구, 독서와 체험활동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계획, 플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이라고 하는 것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행과 실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무엇을 증명하겠습니까? 마지막 증명. 그 증명이 무엇일까요? 본인이 좋아했던 것, 본인이 관심 있었던 것, 이것들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애씀이겠죠. 그런데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행했는데 무조건 100% 증명이 될까요? 증명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보다 많지 않겠습니까? 이때 약간의 시행착오는 무엇이다? 학습이다. 이때의 시행착오는 무조건 학습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욕을 하거나 혹은 지적하거나 고민했어요, 연구했어요, 이행했어요, 100% 증명이 안 됐어요. 100%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일까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의 1, 2, 3단계가 수포로 들어가잖아요. 자기주도력이 발휘가 되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 증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을 지적하거나 욕하면 이 아이들의 자기주도력은 무조건 꺾어지죠. 꺾어진다가 바로 꺾어지고 강하게 꺾어졌을 때 생기는 현상이 뭐다? 무기력이죠. 무기력, 고민하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민이 없으니까 무기력한 거죠. 무언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잘하고 싶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구, 탐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고민도 안 했어, 연구도 안 했어. 이행이 되겠습니까? 이행 안 되죠. 그런데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엄마들은 뭐예요? 답답하니까. 뭐라도 해야지 않겠니? 라고 실행만 얘기하는 겁니다. 고민했던 게 없고 연구했던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실행만 합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정해준, 엄마가 플랜을 짠! 그것을 수동적으로 이행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도 없죠. 성취감이라는 것이 있겠어요? 성취감도 없겠죠.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주장하고 엄마가 강력하게 자기주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이행되는 무기력한 행위일 가능성이 무조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 행위 엄마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구렁텅이 같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의 자기주도력을 저는 현장에서 칭찬을 그닥 해드리질 않아요. 왜 그 자기주도력을 본인한테 써야지? 왜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씁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관심 있어 하는지 조차를, 그것이 캐치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증명이 더디겠죠. 더딘 증명이 당연한 거겠죠, 어머님들.
자, 무기력함이 보입니다. 자, 우리 노비령 아이들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학교 가기 싫어요? 학원 가기 싫어해요? 모든 아이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글밥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들과의 관계 밸런스가 깨져서, 선생님들과 관계가 소통 밸런스가 깨져서. 조금 전 저는 엄마들의 자기주도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자기주도력이 강해서 오는 무기력함, 혹은 학원 가기 싫어한다, 자신감이 떨어져서, 이 무기력함은 엄마들한테 만들어질 가능성이 무조건 높아요. 엄마 또는 아빠. 자, 그런데 노벨형 아이들한테 또는 잡스형 아이들한테, 현대형 아이들한테, 유비형 아이들한테, 저 아이들, 모든 유형의 아이들한테 공통점은 뭐냐면요, 관계 영역이에요. 이 관계 영역에서 밸런스가 깨져요. 이 밸런스가,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소통 관계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노벨형 아이들한테 소통이, 관계가, 언어적 개념에서의 그 관계가 또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이 노벨형 아이들은 이성, 논리적 영역, 계획적인 영역, 꼼꼼한 영역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력이 강력한 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자기주도력이 강력한 아이가 어떠한 선생님을 만났을 때 힘들까? 꼼꼼하지 않은 선생님을 만날 때 이때 돌아버려요. 왜? 자기의 꼼꼼함을 이 선생님은 꼼꼼하게 캐치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노벨형 아이는요, 내가 무언가 자기주도적으로 이행했던 그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주는 선생님,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잘 가르쳐준다? 이것은 내가 선행했던 것, 내가 예습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줄 수 있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로 보통 구성이 되어지고요. 이때 깨집니다. 잡수형 아이들은 언제, 어떤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좀 학교를 왜 가기 싫어하냐? 그래서 노벨형 아이들과 잡수형 아이들, 이 왼쪽 유형의 아이들은요,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 왜 안 가냐면, 얘는 말이 통하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다 보니까, 가나마나, 그냥 나 혼자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원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학원이나 학교를요. 우리 잡수형 아이들은요, 이건 철저합니다. 들어주지 않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자기 중심적인 아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표현이 강한 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표현이 조금은 다소 거칠 거예요. 정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요 잡스형 아이들 조금 많이 센 아이라고 우리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거북스럽거든요. 어른들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들어주지 않는 선생님을 좀 불편해할 겁니다. 자, 현대형 아이들이라면요. 우리 현대형 아이들이라면 왜 학교를 가기 싫어할까요? 학원을 가기 싫어할까요? 참고로 현대형 아이들은 아침 일찍 눈 떠서 학교 가는 거 상당히 흥분해하면서 설레이면서 갈걸요? 왜? 학교라는 공간은 철저하게 놀러 가는 공간이거든요. 노는 공간이거든요. 놀기 위해서 친구들이 많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현대형 아이가 왜 학교를 가기 싫어할까요? 친구 관계가 깨진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욕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맨날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욕 먹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친구들 관계가, 얘는 100만 명의 친구들을 거느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두 명, 소위 말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 친구 한 명, 두 명한테 외면을 당하는 순간 이 친구 관계는 그 폭넓었던 친구 관계가 모조리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요, 학원 가기 싫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형 자녀를 둔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왜 학교를 안 갈까? 특히나 관계 영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어봐 주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친구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은 간단하죠.
친구라고 하는 관계에서 정말 친구가 있고요.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형 아이들한테는요. 베스트 프렌드와 친구와 친한 친구와 자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베스트 프렌드, 친한 친구, 그냥 친구, 아는 친구 이렇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시켜주면 돼요. 이 현대형 아이들에게 친한 친구들, 베스트 프렌드 이름 좀 한번 적어볼래? 라고 얘기하면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적어요? 라는 역질문을 합니다. 즉 친구의 깊이, 관계의 깊이를 구분을 못해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친한 친구라고 하는 그 관계의 부분을 구분을 해줄 수 있으면 친한 친구, 그냥 친구, 베스트 프렌드 그렇다면 관계가 나눠주는 순간 소통의 깊이와 소통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할애되는 시간에 넓이가 달라지겠네요. 이렇게 구분을 시켜주면 관계 중에서도 특히나 친구 관계 영역은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이고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유비형 아이들을 볼게요. 유비형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학원을 안 가요? 라고 한다면 어머님들 유비형 아이가 학교를 안 가요? 라고 한다면 어머님들 이것은 질병에 가까워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들 이거 조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현대형 아이들은 친구나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밸런스가 확 깨져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아요. 현대형 아이들과 동일한 환경일 거예요. 선생님한테 욕먹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무시당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대형 아이들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저 긍정성 때문에 충분히 극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유비형 아이들은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부족할 겁니다. 이 긍정성이 부족하다 보니 리슨 영역이 강하다 보니까 나의 표현 영역, 발산 영역이 다소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소극적인 영역으로 표현이 도출되는 순간 아이들은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 가슴앓이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 화병이 되다 보면 이것은 질병에 가까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화병, 혼자 있는 병을 뭐라 그랬죠? 혼자 약간은 외톨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해죠? 약간은 좀 더 심해지면 자폐적 현상까지 보여줄 거예요. 어머님들, 우리 유비형 아이가 이 자폐적인 현상까지 보여질 때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엄마, 난 혼자 있는 게 편해요.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편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 긍정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2번 영역이잖아요. 후천적 영역으로 활성화가 안 돼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연구를 한다, 탐구를 한다, 책을 읽는다, 무언가를 계속 몰입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또 긍정적 신호예요. 헌데 책도 안 봐, 무언가 체험도 안 해, 활동도 안 해.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얘기해. 그러면 이 노벨형 영역으로도 활성화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비형 자녀를 두는 어머님들께서는 피리 취침 전 최소 15분 이상 우리 아이가 하루에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행위를 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눈지를 꼭 캐치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궁금해 주라고요. 궁금해 주면서 들어주라고요. 우리 아이가 유비형 아이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잘 안 해요. 하지만 편한 상대한테는 말을 해요. 유비형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거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몇 명 없는 거. 두세 명, 서너 명 그 정도 있으면 땡큐예요. 그런데 그 편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엄마나 아빠, 부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엄마나 아빠, 그 편한 상대한테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 표현이라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표현을 꼭 할 수 있게끔 들어주세요. 그래서 자기 표현이 나오면서 이 유비형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높아요. 유비형 엄마들, 유비형 아이들 눈물 흘려야 돼요. 눈물 흘려야 자극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자극을 느꼈을 때 자각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 이행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라고 하는 공통 영역은 관계 영역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 한번 볼게요. 착한 아이, 경청 능력이 좋은 아이, 예술적 재능이 있는 아이, 말수가 좋은 아이, 조금은 느린 아이. 지금 이 글밥에서 보여지는 이 아이는 분명컨대 유비형 영역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예, 이 유비형 영역을 갖고 있는 아이들 많이 궁금해 주라 그랬죠. 결론은 많이 궁금해 주는 거예요. 많이 궁금해 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입을 뻥끗거릴 수 있게끔 기다려 주는 거. 그 기다림이 안 돼서 엄마들이 또는 어른들이 먼저 무언가를 지시, 전달, 강요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때 이 아이는 또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듣긴 듣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유비형 아이들이 이런 특징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왜 우리 아이 엄마 말 잘 듣고 성실한데 왜 공부를 못할까요? 엄마 말만 듣고 있는 무기력을 갖고 있잖아요. 엄마 말을 듣고 이행하려고 하는 S는 갖고 있지만 그 S는 실행, 이행, 자기주도력에서 3단계였잖아요. 자기 고민이 빠졌잖아요. 자기 고민 후에 자기 연구, 탐구하는 과정 1단계, 2단계, 자기주도력 1단계, 2단계가 빠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실천과 이행, 무의식적인 실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비형 아이가 갖고 있는 약점이 바로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어머님들, 특히나 유비형 자녀를 둔 엄마들, 착하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엄마 말 잘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착각이에요.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노벨형 아이들 한번 볼까요? 노벨형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 보인대요. 노벨형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저는 노벨형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팩트이고 제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노벨형 아이가 자신감이 없대요. 이것은 뭐죠? 98% 이상, 제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이게 제 통계예요. 100명 중에 98명은요 무조건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꼭 2%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이 2%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누구냐? 무기력해진 거예요. 무기력이 왜 만들어졌느냐? 얘네들의 무기력은 본인보다 훨씬 더 센 자기주도력을 갖고 있는 엄마들, 자기주도력이 강한 엄마들을 만났을 때 나의 고민 영역, 나의 고민 후에 연구하고 탐구하는 영역, 그래서 계획이 생겨서 이 실천, 이행하는 능력, 그래서 증명하려고 하는 이 자기주도력이 강력한 자기주도력을 갖고 있는 부모를 만났을 때 꺾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신감이 확 깨지는 겁니다. 어머님들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이 노벨형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이행 능력, 고민 능력, 연구, 탐구하는 능력을 누군가에게 꺾였기 때문에 오는 무조건 이 현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벨형 아이를 자녀를 둔 엄마들, 특히나 선생님들, 이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의 과정, 이 아이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살짝의 리터치 정도 수준에서만 해주시면은 100% 자신감은 다시 올라가요. 자, 잡스형 아이들을 볼게요. 이 잡스형 아이들 리더십 강하다고 했죠. 표현력 좋다고 했죠. 자기주도력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직설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무기력해진다,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왜 하기 싫어할까요? 1단계, 자기주도력 1단계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는데 왜 멍 때려? 라고 우리는 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뭔가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탐구 때 어떠한 행위를 한다 그랬죠? 독서 행위 또는 체험 행위,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독서 행위는
독서 행위로 탐구하고 연구하는 아이들은 노벨형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체험 중심적으로 할 겁니다. 잡스형 아이들은요. 이 체험 중심적으로 탐구했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그 무언가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체험과 체험과 경험이라고 하는 체험 영역이 이루어졌을 때 빡!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탐구 영역, 연구 영역이 바로 독서 활동인 겁니다. 이 순서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고민해서 멍 때리는구나 라고 지적했습니다. 2단계 무언가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계속 놀기만 하니? 라고 또 지적을 받습니다. 이때 이 아이는 이 지적을 받았을 때 나는 체험을 하는 건데 이 체험을 통해서 연구한 것인데 탐구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나는 독서 행위까지 깊이 있게 무언가를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 좀 놀아. 이것이 이 아이의 무기력의 근원 지점이었을 겁니다. 어머님들, 잡스형 아이들은요, 욕먹으면 안 해요. 왜? 이성적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주도로 강하잖아요. 신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 능력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빠르고 신속한 포기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잡스형 아이들한테 욕하는 순간, 지적하는 순간 모든 것들을 안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현대형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자, 어머님들 잘 보세요. 이 현대형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얘네들은 긍정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긍정성이 자신감일 가능성이 무조건 높아요. 그런데 이 긍정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긍정성을 발휘할 때 무슨 발휘를 하죠? 관계성으로 발휘하고 있잖아요. 관계성이라고 한 것은 대부분 친구의 숫자잖아요. 이 친구의 숫자가 넓어지고 있다 보니 엄마들은 그만 좀 놀아. 그래서 혼자서 공부해 라고 강제 미션을 주는 겁니다. 현대형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절대적인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일 겁니다. 이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를 할 때요, 공부가 되든가요? 엉덩이 힘이 강하든가요? 들썩들썩 할걸요? 10분 공부했다가 10분 놀고 10분 공부했다가 10분 놀고 이 행위가 반복될걸요? 그래서 집중력이 약하다라고 우리 엄마들은 또 착각하고 있을걸요? 그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아이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 10분 후에 노는 시간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아이한테 10분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10분 노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저는 무조건 현대형 아이들은 10분 플레이, 10분 스터디입니다. 짤막하게 아마 공부할걸요? 짤막하게라도 공부하는 그 모습이 중요할걸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혼자서 공부를 한다? 혼자서 공부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관계중심적인 아이였잖아요. 이 관계중심적인 아이한테 혼자서 하래요.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할 때, 과제를 할 때, 혼자 집에서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뭔 짓을 합니까? 누군가랑 또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싶어 하다 보는데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폐쇄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구를 쓸까요? 그래서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휴대폰의 활용 용도는 어디겠습니까? 대부분 노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톡을 해요. 영상을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중독 증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 휴대폰 중독 증상은 대부분 현대형 아이들한테 만들어지는 결정적 한방이에요. 그것은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현대형 아이들한테 무슨 미션을 주느냐?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이 미션을 줍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늦게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몰입이에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 아니죠. 오늘 할 일은 집 밖에서 모두 끝내고 들어온다. 이래버리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되는 아주 멋진 현상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이 현대형 아이들 돈이 좀 많이 들 거예요. 돈이 왜 많이 드느냐? 집 밖에서 뭔가에 많은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이 아이들
시간적으로 집 내에서, 집 안에서 무언가를 이행하려고 하는 애씀을 사라지게끔 해주세요. 이래버리면 이 아이의 자신감은 만들어질 겁니다. 충분히 만들어질 겁니다. 바쁘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아까 유기형 아이들은 얘기를 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엄마인 나 무기력했을 때 무엇 때문이었는가? 두 번째, 우리 아이가 무기력할 때 엄마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엄마인 나 무기력했을 때 나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참고로요, 제가 올해 내일 모레면 벌써 어느덧 50이거든요. 반 100이 됐는데 살면서 무기력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아이고, 30대 초반 때 그렇게 사업을 크게 했다가요, 쫄딱 말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무기력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4년 전이었을 거예요. 4, 5년 전? 4, 5년 전이었을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무기력함을 제가 느꼈어요. 왜 느꼈냐면요, 저는 잡스 영역과 현대 영역을 갖고 있는 외쪽 밸런스를 갖고 있는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전투력이 좋아요. 기획력이 좋아요. 그래서 실행 능력이 좋아요. 그런 반면 관계력도 넓어서 참 많은 사람들과의 액티비티 영역으로 끌고 가고 있던, 한참 그러고 있었을 시점이었는데 이때요, 글쎄 욕을 제대로 먹어요. 누군가한테 욕을 먹는데 그 욕이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한 욕을 했던 사람을 저는 그 사람에게 분명컨대 또 한 번의 전투를 발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저를 욕했던 사람에게 저는 전투력을 발휘를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5군데의 정신의학 병원을 다녀요. 한 군데를 다니면 안 되잖아요. 왜? 저와 같은 잡스스러운 정신의학 선생님이 계실 것이고, 현대스러운 선생님이 계실 것이고, 노벨스러운 선생님이 계실 것이고, 유비스러운 선생님이 계실 거고, 다빈치스러운 선생님이 계시지 않겠어요? 저는 병원 한 군데만 다니라고 얘기를 안 해요. 어디 아프실 때마다 항상 최소한 4군데 이상은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딱 맞는 병원이 나타나요. 저도 그래서 5군데를 다녔는데 그 중에 2명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 위로가 되고 위안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제가 갖고 있던 이 무기력,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그 무기력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었느냐, 왼쪽 선생님이었고 또 한 명의 선생님은 위쪽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선생님과 왼쪽 밸런스를 갖고 있는 이 선생님, 지금 제 판단인 겁니다. 이 선생님을 만났을 때마다 어느 정도 치유가 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그 선생님들이 저보고 이제 그만 오셔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4주? 한 달 정도 다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 때 그 병원을 갔을 때요, 그 병원을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이 병원이 좀 더 잘 되려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무기력했던 것들이 치유가 되는 아주 멋진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어머님들, 저는요, 우리 또 편견스러운 거 하나 있잖아요. 정신의학 병원을 다니게 되면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착각들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큰 위로와 위안이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리고 그것을 진단해준다, 그것을 분석해준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방전을 준다. 그 처방전도 선생님들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한테, 환자인 저한테 찾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코칭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콕콕 집어주는 것이 아니라 콕콕 집을 수 있게끔 그들이 스스로가 고민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떤 연구를 할까, 어떤 탐구를 할까, 이러한 것들을 계획 잡을 수 있게끔 서로 공감, 교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머니들도 분명컨대 무기력했을 때 있었죠. 우리 아이들도 분명컨대 무기력이 보였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